지금까지 이런 차는 없었다. 이것이 직스인가 형식인가, 그것이 문제로다. 자, 오늘 제가 또 어마무시한 이런 차를 갖고 왔는데요. 우리나라 국내 1호 아우디 A7, 바로 A6, A5 아니죠, A7이고 국내에 이제 직수입으로 들어온 이제 A7 차량을 제가 갖고 왔는데, 일단 제가 주행 성능보다는 이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백마탄 남자 TV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형님들한테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, 지금 저와 함께 A7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제가 원래는 이런 그 자동차 리뷰 같은 거를 앞이고요, 옆이고요, 뒤고요, 실내예요,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, 이 A7, 이 신형 A7은 정말 세세하게 앞, 옆, 뒤, 안에까지 속속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일단 이 녀석이 출시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, 뭐 조만간에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직수입이 있는데요. 일단 전면에서 보시면요, 그 A6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뭔가 좀 날렵하면서, 그리고 아우디 하면 또 뭐겠습니까 형님들, 바로 헤드램프. 이 라이트 회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라이트의 화려함과 이쁨들이 있는데, 일단 보시면요, 이 헤드램프 자체가요,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뭔가 외국 사이트, 외국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제 눈앞에 지금 딱 보여지고 있는데, 가까이 와서 보시면요,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해요. 깜빡이를 틀거나 비상등을 틀 때의 그 디테일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. 이 테일램프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 데이라이트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, 이런 디테일이 그냥 선을 그냥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딱 봤을 때 그 스포티함과 A7만의 그 날렵한 모습들을 좀 많이 이제 헤드램프에 함축적으로 좀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, 얘가 아무래도 이제 그냥 기본 A7이다 보니까는 그게 크게 막 역동적이고 막 엄청난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, 딱 봤을 때 A6 뭔가 좀 부족해, A8 너무 크고 좀 뭔가 좀 과해. 근데 A7은 정말 그 급에 맞게끔 벤츠의 CLS나 BMW의 6 시리즈 이런 그 같은 동급 세그먼트에 봤을 때 그 느낌은 A7이 저는 당연히 1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일단 전체 이미지를 보시면요, A6보다 그릴 자체가 좀 더 낮고 좀 이제 좀 스포티하게, 좀 얇게 얄쌍하게 좀 이렇게 꾸며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체 자체도 앞에서 딱 봤을 때 이런 볼륨감이나 이 그 넓이 같은 것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보이고,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뒤로 오게 되면은 어떠십니까? 이 A7의 가장 매력은 이 옆면, 이 측면 라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, 이 앞 라인에서 뒤 라인 오는 이 C필러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. 뭔가 CLS나 6 시리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이제 패스트백 이제 그 느낌들을 굉장히 잘 살려놨는데, 1세대보다는 약간 한 뼘도 안 되게끔 좀 약간 좀 좀 커졌다고 하는데, 그 느낌은 차에 타게 되면은 1세대, 2세대 지금 느낌들이 확실히 조금 좀 넓어졌다, 넉넉해졌다, 이런 느낌들이 좀 굉장히 강하고, 딱 봤을 때 그 느낌들을 보면요,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. 뭔가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저격한 느낌? 뭔가 아빠들의 스포츠카면서 아이들의 그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나는 개인적으로 A7이 전면보다 이 후면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. 어때 이런 거랑? 역시 A7은 뒷면이지. 와, 진짜 이 램프의 그 디자인이, 요즘 그 테일 램프 다 있는 거 알죠? 뭐 그랜저나 뭐 소나타나 이런 것들 다 테일 램프들은 일자로 다 있는데, 그 느낌들이 A7에서의 그 품격 자체가 달라요. 뭔가 디자인 자체도 헤드램프의 그 사선을 그대로 이어갖고 와서는 테일램프의 그 약간 균일감도 주고, 앞 뒤에서의 그 느낌들도 뭔가 좀 아우디만의 그런 독창성, 그런 세레모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, 그리고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영파라, 스포일러. 이 스포일러는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, 버튼을 눌러가지고 또 이 버튼을 스포일러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A7의 가장 큰 장점은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. 너무 이쁘다 진짜.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많이 열렸나? 아, 진짜요? 이분 누구시지?
자, 뒤에 보시면요 A6보다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이 보여지고 있고요. 오, 이거는 뭐 그리고 2열 공간도 다 이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적재함을 좀 가질 수 있다.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. 어때? 그냥 비상등 하나 켰을 뿐인데 뭔가 다르지 않아? 진짜 아름답다. 아우디 R8은 저리 가라야. 알파리도 이뻐. 야, 요즘 대세는 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RS7 같은 이런 차를 선호하는 시대야. 가족 없는데? 뒤뿐만 아니라 앞에도 한번 보여주면요. 와, 형. 저 앞에 저 유리창에 비친 것만 해도 이뻐. 와, 보여. 대박이다 진짜. 딱 보시면은 이것도 턴시그널. 이 그 무빙 이거에 아우디가 처음으로 적용한 거 알지? 원조지 원조. 요즘 뭐 현대고 뭐 기아고 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 때 그리고 차 키 딱 문 열었을 때 그 세레머니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 채널 끄지 마십시오. 근데 뭔가 안타까운 게 굉장히 화려하면서 이쁜 그런 그 스포티한 외관과 대비 A6하고 크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게 A7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? 뭔가 너무 똑같아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차별성이 있었으면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고, 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A6랑 똑같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우루스 느낌도 나고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느낌도 나고 뭐 폭스바겐 느낌도 나긴 하는데, 아우디의 전체적인 그 패밀리카 느낌을 실내에서 다 주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,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직수 차량이다 보니까는 뭐 아직까지는 한글 패치가 덜 된 점 이해 좀 해주시고, 앞에 보시면요 이런 알루미늄이나 앞에 보시면은 우드 자체도 굉장히 뭔가 싼 소재가 아니라 고급스럽게 약간 그 A8은 굉장히 좀 약간 그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. A8 자체는 너무 과하다 보니까는 좀 뭔가 좀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, A7, A6부터는 그 우드 자체를 젊은 세대들이 딱 봐도 정말 뭔가 좀 촌스럽지 않다, 세련됐다 이런 느낌도 있고,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. 딱 봤을 때 그 느낌적인 느낌은 그냥 A6하고 똑같기 때문에 뭔가 크게 막 다른 점이 없어요. 뭔가 차별화된 점, 그게 좀 아쉽다는 거. 그거 외에는 모든 게 다 완벽한. 어때? 나는 근데 실내 우리가 이미 A6를 해봤기 때문에 그치. 다른 게 없어서 별로 막 실내는 감흥이 없다. 근데 감흥이 없는데 뭔가 좀 변화를 한두 가지만 줬으면은 하는 이런 아쉬움? 그러니까 A8도 똑같아. 그치. A8도 이래? 그 비슷한 디자인이. 그래? 그거 외에는 이제 외관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있지,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A7 같이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들의 이런 차량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, 그리고 희귀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이런 차들이기 때문에 더 값어치 있는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2열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얼른 타보러 가보겠습니다. 불편해 보여? 응? 불편해 보여? 뭔가 막 되게 좁다 이런 것보다는 생각보다 편한데? 그리고 1세대에 비해서 2세대 그 2열의 그 높낮이 자체가 조금 비스듬히 돼 있어가지고 뭔가 딱 앉았을 때 아무래도 장거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앞에 1열 자체가 앞에 1열 시트가 제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열을 딱 탔을 때 엄청 막 답답하거나 불편함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생각보다 넓은데? 약간 이런 느낌. 오히려 6시리즈나 6시리즈 BMW 6시리즈나 CLS가 조금 더 좁게 느껴질 정도로 A7 자체는 실내 공간을 되게 넓게 잘 뽑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A6랑 똑같은 거 하나 발견했어. 뭐? 여기 완전 똑같아. 그치, A6랑 똑같지. 이쁘다. 똑같은데? 이쁘다. 아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A7, A6의 그 느낌, 외관 때문에 똑같아도 뭔가 좀 이게 좀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. 자, 이제 A7 국내 1호차를 한번 타볼 건데, 일단은 처음 딱 탔을 때 그 느낌은 A6하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. 근데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좀 탄탄한 느낌? 그런 승차감을 약간 주고 있는데, 어때 명포라? 너무 좋아. 내 오빠 갖고 싶었던 차잖아. 근데 지금 A7이 이 정도면은 RS7은 진짜 너무 기대된다. 와, 너무 이쁘다. 근데 차 자체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6처럼
뭐 약간 그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얇게 나오고 앞에는 전부 다 이제 터치 패널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직관성은 되게 좋진 않지만 아무튼 요즘 약간 그 하이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미래형 그런 디자인의 자동차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세련됐다는 걸 딱 느껴지는데 진짜 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정말 이제 스포츠 세단의 정석. 네, 그렇죠. 부드러울 땐 그냥 부드럽고 그냥 정말 어디가 빠져야지. 오른쪽이요? 길을 몰라요 제가 형. 쭉 가. 그리고 근데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의 그 느낌은 되게 부드러운데요? 못 가겠다. 아우디는 아우디 다운 것 같아요. 200을 밟아도 네네. 아우디는 아우디더라고요. 얘가 지금 콰트로인가요? 그렇죠. 예, 콰트로. 콰트로. 저기 적혀 있는 게 콰트로 약자입니다. 어때? 같은 콰트로. 값수는 진리지. 너무 이쁘다 근데 차가 자체가. 근데 A6 탈 때도 그렇고 A7을 볼 때도 그렇고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뭔가 막 주행에서 막 그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일단 디자인은 우리나라는 뭐 디자인이거든요 무조건. 그렇기 때문에 딱 주행에서의 그 느낌이 좀 부족하더라도 디자인에서 다 충족을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 한국에 없는 차잖아. 그치 1호야 1호.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1호라니까 1호. 와 그게 대박이다 진짜.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차가. 그 변속 자체도 되게 막 느릿느릿하거나 이런 거 없고 되게 즉각적으로 되게 빨리빨리 이제 바꿔줘 주니까 좀 주행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스포츠성이 되게 짙은 세단을 운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지금. 노면 안 좋을 때 느꼈는데 서스펜션 너무 좋아. 이 자체가 완전 다른데? 자체가 너무 좋아 느낌. 그러니까 뭔가 실내가 A6라고 해서 그 주행 감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약간 그 운동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다르게 좀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얘는 직수 차량이라서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된 거죠. 네, 한글 패치가 안 돼 있고 네네네. 저희가 저희가 이제 독일 3사나 이런 차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S클래스라든지 그런 차량들을 봤을 때 그 매뉴얼 안에 한글화가 있어요. 네.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도로 환경 자체가 유럽법이 네네. 유럽 교통법이 있다 보니까 네. 뭐 라이트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갖고 온 건 라이트 인증을 또 따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. 유럽 거는 그냥 바로 이제 인증 볼 때도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한글화 작업도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갖고 오면 좀 문제가 많죠. 코딩을 해줘야 되죠. 네, 그래서 아우디 계열은 코딩이 다 가능하고요. 벤틀리, 아우디, 폭스바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고 이제 보면 벤츠 같은 경우에도 뭐 다 가능합니다. 그럼 근데 이제 소수 브랜드 뭐 레인지로버라든지 아니면 그쵸. 제규어들 이런 것들은 조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은 낮죠. 진짜 이걸 직수로 가져와도 진짜 편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타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뭐 패치나 이런 것도 다 완벽하게 다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. 아유 그럼요. 다 가능하죠. 직수에서 가장 이제 좀 걱정이었던 게 약간 한글 패치 안 돼가지고 약간 불편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손꼽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걱정 없이 다 이제 해치가 된다고 합니다. 맞아. 여기서? 길을 몰라 내가. 그리고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처음 딱 봤을 때 어색하지 한 일주일 정도 타잖아요. 네네.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좀 모른다 하더라도 좀 배움의 가치가 있고 내가 국내에 없는 이런 요런 차를 타는데 여기? 네 구글 번역기랑 좀 친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. 시간만 내면 된다. 근데 지금 이제 밤에 야간 시승을 하는데 라이트가 굉장히 밝아요 이 자체가. 하필 밝은 데서 하필 하필 밝은 데 들어가가지고 자, 아우디는 조명 회사가 맞는 것 같아. 이 되게 빠르네. 이게 변속 속도 자체가 지금 패드를 쓰지도 않는데도 변속 속도가 그냥 빨라. 이 차는 벌써 저 앞차 똥꼬 붙었는데 그치? 와. 너무 편하다 진짜. 1차선 2차선 타요. 1차선. 근데 뒷자리는 어때요? 제가 이제 그 신장이 180 네네. 이 정도가 되고 네네. 체중 한 110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거구예요. 네. 일반적으로 이제 웬만한 SUV도 딱 타면은 굉장히 작은 이제 레이처럼 느껴지는 체구를 가진 사람인데 뭐 아무래도 쿠페 디자인이다 보니 뒤쪽 C필러랑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뒤쪽 헤드룸 쪽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좀 더 럭셔리한 버전은 뭐 디스플레이도 돼 있고 TV라든지 보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
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저 같은 체구를 가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. 기존의 1세대 모델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았냐, 그럼 왜 좋아졌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뒤쪽에 있는 2열 시트에 있는 그 등받이 각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. 각도도 그래서, 그렇고 예. 지금 그 헤드룸 자체도 1세대에 비해서 약간. 약간 조금 이제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, 제가 예, 지금. 맞습니다. 그리고 시트 자체가 높아졌는지 낮아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. 뭔가 모르게 예전보다는 좀 안락한, 그러니까 일전에 어떻게 보면 세단형 쿠페를 타면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, 아무래도. 근데 그랑 쿠페 같은 경우 6 시리즈 그랑 쿠페라든지 아니면은 CLS 타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현기증 느껴지고 막 멀미날 정도로 좀 오랜 지속 시간을 타면 그랬는데, 뭐 한 대 갖고 있으면 가족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겠나. 말씀 너무 좋을 것 잘하시는데요. 같다. 피드백이 조심스럽게 어디서 나오셨습니까? 피드백이 아, 완전 빡빡. 어디서 나오셨습니까? 네, 저는 그 자동차 직수입을 하는 하이웨이 모터스를 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입차를 직구한 남자 수직남입니다. 아, 수직남님. 네. 이게 되게 말씀하시는 게요, 진짜 막 이 귀에 되게 쏙쏙 꽂혀요. 근데 중요한 거 영양가는 없다는 아니, 영화가 되게 많았어요. 뭔가 지금 우리가 최대한 느껴야 되는 건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인 승차감, 그리고 시트 포지션 착자감,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, 그 아우디가 항상 얘기하는 그 LED, 뭐 진짜 말 그대로 LED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그쵸. 그 LED를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이런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있구나, 아우디에서. 근데 그리고, 뭔가 예.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A7이 출시가 하고 이제 이 A7이 출시가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, 뭐 아예 볼 수 없는 차량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좀 이제 주행에서의 그런 느낌보다 이런 디자인을 한국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. 아유, 그쵸. 그래가지고 기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덕분에. A8 신형이 굉장히 대박이었잖아요. 네네네. 미국에 제가 작년 여름에 출장을 갔었을 때 A8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고, 그 로스앤젤레스의 아우디 매장에 가서 시승을 해봤을 때도 네. 차량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아우디가 어차피 그 아우디의 그림은 그려져요. 그러니까 누구나 타도 부담스럽지 않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댄디하다는 그런 뭐 수식어는 잘 알고 있는데, 그건 뭐 당연한 거고,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죠. 그때 당시 미국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, 대박이다 이거는. 근데 지금 국내에서 A8을 아우디 사태상 최초로 고객들이 기다려야 된다. 그게 한 달이 아닌 2달, 3달까지도 기다려야 된대요. A7을 보고 느꼈을 때 A8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, 그쵸.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A6 A6도 타기에는 뭔가 조금 빠지는 것 같아. 부족해, 뭔가. 그쵸, 그쵸. 네, 뭔가 너무나 2% 다 부족해. 타고 다니는 느낌. 네, 맞아.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땐 이 A7이란 이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이 갖고 있는 특성과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땐 30살 중반부터 뭐 한 좀 젊은 50대 분들 네네. 타시면 정말 멋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진짜 댄디하면서 네. 뭔가 좀 뭔가 그냥 되게 멋있어, 이 자체가. 네. 이걸 탄다니. 근데 우리 30, 40대뿐만 아니라 20대 친구들도 진짜 이 A7을 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영바라, 그치 너처럼? 그치. 그래? 그리고 뭐 얘기 중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, 네.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차를 2대 3대 둬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한 대만 딱 둬야 되는 집들도 있거든요. 그쵸. 한 번씩 주말에는 아빠랑 애기들 태워서 타고 다니지만,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, 와이프랑 같이 모두 다 이용하는 차인데 자기가 회사가 끝나고 회식 자리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와이프가 그 차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그 차를 그냥 평소에 볼 때보다 너무나도 더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를 데리러 여기 딱 차를 왔는데 차도 좋고 와이프도 좋고 막 너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한 대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대만 산다면 아우디 이 A7이 좋지 않을까. 네. 승차감도 좋고 부담스럽지 승차감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뭔가 엄청 딱딱하고 스포티할 줄 알았는데 졸립니다.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정말 달리고 싶을 때는 달릴 수 있고, 좀 편하게 가고 싶을 수 있으면 약간 소프트하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패밀리카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, 패스트백이다 보니까 뒤 자체 이제 헤드룸 자체도 굉장히 좀 조금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 굉장히 좀 넓으면서 편안한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공간성까지 뽑아내는 A7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하이웨이 모터스의 이제 지원의 아래에서 수직남님과 함께 이제
A7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이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국내 1호차다 보니까는 그 희귀한 만큼이나 이 버전 좀 빨리 치워봐. 이 느낌들이 뭔가 좀 되게 다 새로웠어. A6 우리가 타봤는데도 뭔가 좀 되게 막 유니크하거나 되게 신기한 그런 기능들은 없었는데 뭔가 A7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 라이트에 대한 세레머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볼 수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